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소식에 외국인이 미친 듯 쓸어 담은 이 주식 7월 주도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주말 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피격을 당하면서 귀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고요. 아니면 방탄조끼를 입어서 그렇지 그 가슴에도 탄흔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단 다행히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이런 전 세계적인 영향을 봤을 때 이게 다행이다 아니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이걸 다행이라 표현한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이런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다. 귀에 붕대 감고 주먹 불끈하면서 피격 이틀 만에 전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등장과 함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가 올라가기 시작하느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에 등장도 등장이지만 이 피격 소식에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 좀 보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피격 소식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은 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지금 실리콘밸리도 분위기가 완전히 대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 찬사 쏘졌다라고 하는데, 이 지지율이 원래 그냥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했던 입장에서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트럼프 이 실리콘밸리라는 이런 지역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지역마다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색이 더 강한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면요, 민주당의 완전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큼은 지지율이 뭐가 돼야 된다. 절대적으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이 실리콘밸리가 누구의 고향이다?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고향. 자, 그럼에도 지금 하고 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사실상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금 거의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야, 사실로.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거를 더 가속화시킨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번 피격 사태도 사태였지만, 사건도 사건이었지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는 이제 우리 이 머스크 CEO, 그냥 이 발언 하나하나가 늘 핵폭탄급 발언을 하는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자,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스크 CEO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누구 역시도 지지하느냐? 보면 누구도. 자, 미국의 이제 거물급 재계 인사들이 발빠른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선언하는 데서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동참.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거물급 재계들이라는 거는 이 머스크도 그렇고 이런 에크먼도 그렇고 다 이제 CEO들이잖아요. 그래서 애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CEO들도 지금 이제 지지를 선언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가 돼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 뭐한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큰 기업들의 이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건 결국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아야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이런 재계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말 때문에 어디까지 돌아서게 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 뽑을지 뭐 바이든 현 대통령 뽑을지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들 역시도 그런 표심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다? 이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베팅을 했다라는 건 뭐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아무래도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와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뭐 하겠다.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수혜주 매수하는 데 있어서 급작스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뭐 관련 수혜주를 찾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딱 피격 소식 들리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다. 증시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이 시선이 커지면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뭐 한다. 방산이라든지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재건주들이 급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방산 같은 경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를 찾으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디로 밀어붙이는지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얘기했죠. 미국이 모든 방위비를 부담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부담스럽다.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전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방위비 증액에 따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구간입니다. 방산주들이 그래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뭐 한다. 지금 또 최근에 재밌는 게 이제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게 또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요. 지금 재밌어요. 어쨌든 현재 대통령은 누굽니까? 현재 대통령은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바이든.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푸틴 대통령도 뭐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종전 계획을 진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면서 언제 대화가 가능하다? 미국과는요. 대선 후에 대화가 가능하다. 어찌됐든지 이러나 저러나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종전 계획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종전에 대한 이런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 푸틴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종전 계획이 있으면 당장 제시하라. 우리는 종전을 희망하고 있고 종전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제시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굉장히 사실 현재 대통령은 바이든이지만 시장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봐도 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당선될 것이다라는 거의 그냥 기정사실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재건. 종전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요.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재건에 대한 기대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재밌는 게 시장에서 뭐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그 무겁고 무거웠던 남북경협주. 2018년 이후 최고점을 찍고 지금 6년째 내일이 이렇게 하방밖에 없던 절대로 오르지 않던 남북경협주도 지금 뭐한다. 남북경협주가 지금 몇 년 만에 6년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한다는 가능성이 움직였어요. 그만큼 시장은 어디에 베팅?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베팅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재건도 무엇을 볼 것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어쨌든 시장이 지금 AI 열풍이잖아요. 열풍.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AI도 함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오늘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갑작스럽게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급등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요. 수혜주로서 AI 산업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산업이 부각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뭐 때문이냐고 하면요.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쨌든 뭐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늘 그래요. 늘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로 집권하게 되면요. 과거에 있던 정책을 많이 폐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야기가 나온 게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각종 정책을 폐기하는 공약들을 명시화했는데 그중 하나가 뭐다? 2023년 10월 바이든 정권이 도입한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관련 행정명령도 철회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철회됨에 따라서 AI 산업이 더 부각될 것이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뭐다 시장에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I 산업 역시도 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왜 AI 산업이 성장할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바이든 정권이 도입한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이 뭐냐고 하면요. 과거에 이거예요. 뭐다? 10월 달에 도입한 게 AI 규제 행정명령입니다. 내 딥페이크 보고 놀라. 그러니까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서 말도 안 되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딥페이크와 같은 악성적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뭐 한다? 지금 이제 AI의 산업에 있어서 안보라든지 건강 위험 이거 무조건 정부에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뭐든지 그래요. AI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 앞으로 AI 산업을 더 키워야 되는데 이런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악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라든지 건강 위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고를 하고 이게 문제가 생길 시에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예요? 늘 정부가 개입하면요. 우리가 부동산도 그렇고요. 이 모든 건요. 자유경쟁입니다. 자유경쟁.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경쟁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정부가 뭐가 됐든 들어오기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성장성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일단 다 갖다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건 그 뒤에 해결할 문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요? 규제 하나하나를 다 거쳐서 진짜 안전한가?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갖다 박아놓고 사고가 났다. 그럼 그걸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조치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사고가 안 나게 만들기 위해서 뭐다? 규제가 하나하나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AI도 지금은 뭐예요? 바이든 정권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이런 규제들이 뭐 하게 돼요? 결국에 어느 정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우겠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가 생긴 거죠. 안보. 그럼 앞으로 AI 산업이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과거 정책을 이렇게 뭐한다 폐기함에 있어서 떠오를 건 뭐가 되냐고 하면요. 보안이라는 거예요. 보안 영역이 다시 한번 같이 떠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AI 산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자,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뭐가? AI의 산업의 성장이.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인공지능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특히 놀라웠다. 지금 AI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류했고요. 왜?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AI가 완전히 가짜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아까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보 보안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우려와 확장된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는 잘못된 정보를 넘어 보안, 프라이버시, 기술 발전이 현실을 그렇듯하게 모방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 등 광범위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이제 그 AI 영역에 있어서 이런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 보안 안보가 안 지켜지는 부분을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도 걱정하고 위험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AI 산업의 성장에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치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플러스 어쨌든 뭐가 된다? 보안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찌됐든지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더 중요도가 더 크게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AI 산업과 함께 충분히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도 뭐한다? 사이버 보안 업체를 지금 7월 16일 오늘이죠. 위즈 31조 8천억에 인수 추진한다. 31조라고 하면 이게 작은 금액 같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안 분야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과거에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던 금액의 3배입니다. 31조면. 31조. 10조 정도 투자한다 해가지고 하만 반사이익 뭐예요? 아남전자가 과거에 한 6배 정도 올랐어요. 구글 알파벳이 지금 31조를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얼마나 큰 자금을 투자한 건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면서,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시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뭐 한다? 결국 AI를 얻고 뭐 하겠다? 보안 업계들이 지속적인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오르지 못한 저평가 AI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라고 하면은 보안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싹이라는 기업이고요. 보다시피 AI 사업에 힘주는 보안기업 한싹이고요. 이 한싹이라는 기업이 지금 공모가 12,500원이잖아요. 근데 추천드리는 이유가 공모가 12,500원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업이 뭐한다? 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을 받았어요. 그럼 공모가 거의 7,000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7,000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가 아래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분할 매수 잘 하시면 충분히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한싹이라는 종목의 이런 뭐 가격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링크 클릭하면 제가 100% 무료로 과거에 JMB라는 종목도 이렇게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2배나 올랐으면 2배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해달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